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예진산부인과 원장 오상현입니다. 오늘 시간은 임신 중에 맞는 예방접종 100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필수로 맞는 예방접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익히 알려진 독감 예방주사이고 또 하나는 오늘 시간 강의할 100일의 예방접종입니다. 사실 이 100일의 예방접종은 2018년까지는 그렇게 임신 중에 맞으라고 권장하는 예방접종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2018년도 연말에 100일의 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 지침이 좀 바뀌게 되었고 또 임신 중에 맞도록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2019년도부터는 산부인과에서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임신부들에게 맞을 것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죠. 오늘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100일의 예방접종을 2019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되면서 외래에서 100일의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이유나 뭐 또 맞는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설명을 하다 보니 임신부들이 좀 의문을 가지거나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들이 주로 글을 쓰는 카페나 블로그 글들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제목처럼 산모들의 의문점, 궁금한 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100일의 접종, 병원 상술인가요? 사실 뭐 병원 상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썩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진 않던데 또 엄마들은 나름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병원 상술인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글 쓴 분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서 안 맞기도 찝찝하고 또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이러면서 이 선택사항에 대해서 또 조금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사실은 모든 예방접종은 선택사항이죠. 사실 아기가 태어나고 또 소아과에 가서 국가가 필수로 지정한 필수 예방접종을 맞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아기들에게 마치는 필수 예방접종도 사실 어떤 엄마들은 안 마치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뭐 아나키 회원들, 그러니까 뭐 예방접종을 안 마치고 직접 병을 앓게 만들어서 뭐 자연 항체를 얻게 한다는 그런 아나키 회원 엄마들은 꽤 많더라고요. 뭐 몇십만 명 가입돼 있던데 그런 엄마들은 이 선택 접종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또 안 맞히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성인 같은 경우 독감 예방접종의 예를 들어봐도 독감이 한창 유행이었던 또는 신종플루가 유행이어서 뭐 사망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 해에도 안 맞은 우리나라 성인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방접종은 사실 선택접종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는데 코로나 예방접종이 만들어진다면 안 맞을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맞겠죠. 그래서 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의 사안에 따라서 맞는 것이 당연히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권장하게 되고 맞으세요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임신부들이 이 선택사항을 맞을지 안 맞을지 잘 선택하시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도록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 선택사항이라는 말을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2019년도 1월 달에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죽고 사망하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미국에서 미국 뉴욕주에서 홍역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면 벌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원 좀 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벌금을 물리겠다. 그랬던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에서 발췌를 했는데 당시 이제 이렇게 모자를 쓴 어떤 유대교의 한 종파겠죠. 이 유대교의 어떤 집단의 그 사람들은 홍역이 유행을 하는데도 홍역 예방접종을 안 맞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더라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당시 미국의 홍역
감염된 사람이 7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수가 감염되고 어마어마한 수가 사망을 하는데도 이게 선택 상황이다 보니까 또 안 맞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방접종은 선택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다만 그 선택 사항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을 한번 볼까요? 뭐 100일의 접촉자가 한둘도 아니고 다 어떻게 해요? 또 접촉할 사람 한 명이라도 안 맞으면 무용지물인데요. 뭐 이런 댓글이 또 달려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댓글들의 내용의 핵심은 접촉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부 자신에게 이제 예방접종을 맞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둔 게 아니고, 주변 접촉자가 안 맞으면 다 소용없는데 임신부가 맞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는 이런 댓글의 의문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댓글들을 보니까 뭐 저희 주치의 선생님은 뭐 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산부인과에서도 말을 안 해줘서, 사실 당시 이제 이 댓글을 달 때가 2019년도인데 이 예방접종의 지침이 바뀐 게 2018년 연말,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사실 임신부들에게 맞을 것을 이제 권장하는 그런 지침의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부인과에서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사실 의사들도 이 정보의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저도 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또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에도 엄청난 그 의학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걸 다 모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깜빡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병원이나 의사들이 좀 더 책임을 지고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뭐 또 그 다음 댓글을 보면 100일회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문제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었어요. 뭐 사실 100일회가 저도 이렇게 100일의 예방접종을 임신부에게 적극적으로 마치도록 설명을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사실 100일회라는 그 전염병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차단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댓글처럼 문제되기 시작한 건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이 글을 보면 또 아무도 안 맞았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안 걸리면, 주변에 확진자가 없어서 안 걸리면 문제가 안 돼요. 예방접종을 안 맞아도. 지금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확진자가 없어서 안 걸린다면 좀 답답하게 생활을 하지만 크게 좀 불편은 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죠. 그렇지만 이 100일회가 걸리게 된다면, 특히 갓 태어난 신생아가 걸리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거죠. 그런 무서운 상황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인데, 이렇게 댓글을 안 맞았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라고 한다고 댓글을 달면 조금 무책임한 댓글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오늘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임신부님과 남편분이 또 보시고 잘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부스트릭스를 2번 맞아도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전에 이 100일의 예방접종을 맞으셨는데 임신 중에 또 맞아야 되는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전 병원에서 제대로 답을 안 해주네요. 너무 화나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의사들이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동료들이나 제 선후배님들에게 물어보면 때때로 그 업데이트가 발표된 지 바로 이렇게 또 내용을 알고 적용하는 경우도 흔치도 않고, 또 내용을 알더라도 그게 의사들도 습관화되는 게 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지침이 바뀐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2020년 6월 오늘 현재는 많은 의사들이 100일의 접종을 권장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2019년도는 발표된 지가 갓 되었기 때문에 또 잘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산모님들이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언론 보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언론 보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또 설명을 했는지. 그래서 MBC 뉴스를 한번 봤어요. 그 당시 2018년 12월 21일 MBC 뉴스에서도 발표를 했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MBC라는 게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래서 3사 방송,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게 되는 내용인데, 또 임신부들이나 그런 관련자가 아니라면 이런 뉴스들은 또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잊어버리긴 하죠. 그래서 그 뉴스 제목이 질병관리본부 임산부 산후조리업자의 Tdep, 이게 이제 100일의 예방접종의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Tdep의 접종을 권고했다.
뭐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에 따르면, 즉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개정판. 그 내용에 따르면 임신 중이라면 임신 27에서 36주 사이에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했다고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뭐 다른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홍역에 이어 100일에도 유행이 우려된다. 그래서 T대, 즉 100일의 예방접종이 필수로 다시 등장했다. 뭐 100일의 백신 부스트릭스, 이제 100일의 백신의 종류가 부스트릭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령자나 임신부도 접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임신 중에 맞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2019년 1월 뉴스 일자에도 보면 여러 번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이제 안 보고 또는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이고, 아니면 지금의 임신부님들이 그 당시에는 임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그럼 질병관리본부는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이제 자료를 배포했을까요? 그래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 지침하고 2018년 연말에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파트 3, 100일에라는 파트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100일의 증상은 대략 한 1, 2주 정도의 잠복기와 좀 감기처럼 가볍게 이렇게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2, 3주가 지나면 급성기가 되면서 아주 발작적인 기침을 한다. 즉 100일이라는 말 자체가 100일 동안 기침한다는 한자의 질병명이잖아요. 그래서 100일간 기침을 한다. 사실 100일 동안 심한 기침을 한다면 굉장히 괴롭고 또 병이 얼마나 중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 100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제2급 법정 감염병, 즉 이제 우리가 신고해야 할 법정 감염병을 뭐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2급이고 1급, 2급, 3급, 4급 그 중에 그 신고도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꽤 좀 심각한 법정 전염병이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100일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처럼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또는 뭐 전국이 떠들썩하게 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0일애가 뭐야? 뭐 100일애라는 게 도대체 이름도 특이하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사실 이 병은 법정 전염병이고 심각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100일의 발생 빈도가 이제 이 그 지침서에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충 이렇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부터 쭉 16년까지 통계를 보면 처음에 2010년 이전에는 10명, 20명 남짓 이렇게 발생되던 100일의 환자가 2010년 이후에는 200명, 뭐 300명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죠. 그래서 대략 10년 동안 10배 정도 발생됐어요. 사실 이런 그 전염병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역시 글로벌 시대에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여행객들이 왕래를 하면서 좀 퍼뜨리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번 코로나도 사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저 멀리 남미 브라질에서 뭐 하루에 2, 3만 명씩 확진자가 생길 정도로 그게 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 비행기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퍼뜨리게 되는데, 100일에도 사실 201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이게 또 새삼 전염병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죠. 100일의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뭐 엑스레이, 뭐 이게 기침을 많이 하니까 폐렴 사진, 폐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뭐 코에 면봉을 찔러서 이렇게 비말을 이렇게 채취해서 또 배양 검사라든지 PCR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로 뭐 혈청 검사를 해서 항체가 있는지 뭐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100일의 치료는 이렇게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한 2, 3주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럼 100일의 예방접종에 대한 이 지침서 내용을 또 살펴보면, 예방접종은 이제 뭐 예방접종 대상별 고려사항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또는 모든 의료 종사자, 그래서 실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 직원들이 이렇게 취직을 할 때, 특히 신생아실이나 조리원 이런 쪽으로 취직을 할 때는 입사 때 이 100일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에 한해서는 다 이렇게 접종을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생아와 접촉을 밀집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임신 중인 경우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백일의 예방접종을 맞고, 만약에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라면 분만 후에라도 신속하게 맞으시라 하고 이제 질병관리본부 지침서가 이렇게 개정을 했죠. 그럼 댓글 의문 1, 앞에서 살펴본 댓글 중에서 접촉자가 한둘도 아니고 다 어떻게 해요? 접촉하는 사람, 애기야와 이제 신생아, 태어나는 신생아와 접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맞으면 무용지물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이 의문에 대해서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생아 100일의 예방의 개념을, 과거에는 이 그림처럼 아기가 있으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이제 아기를 돌보는 밀접한 가족들을 예방접종을 맞춰서 이렇게 예방접종이 되면 항체를 만들겠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서 아기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한 2, 3주 전에 가족들을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엄마 같은 경우는 출산하자마자 이렇게 맞춰서 항체를 생성해서 아기에게 100일을 전염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개념이 과거 2018년 이전 개념이라고 보신다면, 그래서 밀접 접촉자 예방을 주력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면, 이제 2018년도 이후에 개념을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산모들을 마치는 거니까.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 예방의 개념을 살펴보면 산모가 있고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근데 산모를 예방접종을 맞춰서 산모, 즉 엄마에게 항체를 만들게 해서 그걸 아기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서 방어 항체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아무래도 100일에 노출되더라도 덜 걸리거나 안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족들도 맞춰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개념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엄마에게 맞춰서 방어 항체를 만들어서 아기에게 직접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밀접 접촉자를 예방해서 아기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좀 더 강화된 권고 내용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은 임신 중에 예방접종을 산모가 왜 맞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고, 꼭 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안 맞더라도 산모가 맞아서 방어 항체를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 중에 산모가 맞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이제 미국 질병관리본부, 즉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는 항상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내용을 본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어떻게 내용을 홍보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임신과 예방접종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홈페이지 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get a whooping cough vaccine, 이 whooping cough라는 게 10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침을 한다고 해서 whooping cough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백신과 플루샷, 그러니까 독감 예방접종이죠. 은 임신 중에 매 임신마다 맞아라. 그러니까 100일의 예방접종은 each pregnancy, 매 임신 동안에 맞도록 하세요 하고 권고를 했고, 그럼 이제 우핑코프라는 게 이제 100일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CDC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Can be serious for anyone. 누구에게나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특히 신생아에 있어서는 can be life threatened,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사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자 100일에로 사망한 10명 중에 7명이 거의 2달도 안 된 신생아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어린이들은, 신생아들은 너무 어려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100일에를 설명을 더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신생아들은, 많은 아기들은 기침을 전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하기로 100일에는 100일 동안 아주 심한 기침을 하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생아들은 기침을 안 해요. 기침을 안 하니까 엄마들은 얘가 지금 아픈지 100일인지 또는 뭐 감기인지 이런 것조차도 몰라요. 다만 대신에 숨을 안 쉬고 창백해져 있다. 즉 사망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냥 숨을 안 쉬고 창백해져 있다. 이게 100일이에요. 상당히, 그리고 사망자 10명 중에 7명이
2달도 안 된 아기였다. 이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 거죠. 이런 심각한 상황 때문에 100일의 예방접종을 급기야 임신부에게 필수로 맞는 필수 접종으로 등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체, 우리가 이 임신 중에 예방접종을 맞으면 방어 항체가 생겨서 산모로부터 아기로 건너간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이런 항체들이 생성되도록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에 each pregnancy, 매 임신마다 각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임신부는 맞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댓글 의문 2. 부스트릭스, 즉 100일의 예방접종의 한 종류인데 부스트릭스 2번 맞아도 되나요?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저는 뭐 임신 전에 이 예방접종을 맞았는데요, 부스트릭스를 임신 중에 또 맞아도 되나요? 하고 이제 의문을 올렸어요. 전 가끔 이 댓글들을 보면서 조금 때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진료 중에 담당 주치의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왜 댓글 카페글에 올려가지고 수준이 비슷비슷한 엄마들에게 조언을 구하는지 제가 그게 의문이었어요. 사실 댓글들을 보면은 정말 엉뚱하고 이상한 답변들도 많거든요. 근데 또 그걸 듣고는 믿고 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론 여기처럼 이전 병원에서는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라고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시면 사실은 그 선생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지식이라는 것은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니까 의사들도 매번 업데이트를 즉각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요즘 새로 나오는 지침이나 프로토콜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환자나 임신부가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엄마, 저도 지금 당장은 답변을 못 드리니까 제가 이거 꼭 2, 3일 내로 검토해보고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제가 검토를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의문, 이제 부스트릭스 2번 맞아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앞에 그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매 임신마다 꼭 맞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들, 그러니까 매번 이 예방접종을 맞아도 되나요? 하고 불안해하는 의문이 드는 것들이 왜 생겼을까 하고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지식백과 의약품 사전에 가보면 이 용량요법, 즉 100일의 예방접종 부스트릭스의 용량요법에 보면 부작용 감소를 위해 접종 후 5년 이내에는 본 백신의 접종을 피한다라는 내용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즉 보통 이제 이 100일의 예방접종, 이 예방접종 안에는 백일에도 들었고 파상풍도 들었고 디프테리아도 들었고 어떤 독소에 대한 예방접종이 들었는데, 그 예방접종의 부작용 감소를 위해서 5년 이내에 본 백신의 접종을 중복을 피한다라는 내용이 검색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앞에 그 카페에 올라온 글처럼 그런 불안한 글들이,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임신부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100일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매 임신 때마다 접종을 권장한다. 즉 첫째가 태어날 때도 100일을 맞고 둘째가 태어날 때도 임신 중에 100일을 맞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 아기 예방을 위해서 첫째 때는 맞는 거고, 둘째 임신 중에는 둘째 때를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터울을 한 2년 주기로 터울을 잡는다면 첫째 때 맞은 접종은 2년 전에 불과하잖아요. 그렇다면 2년 후에 또 맞아도 되나요? 라는 의문이 들 때 둘째를 위해서, 즉 임신부는 부작용이 다소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태어날 아기에게 방어 항체를 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5년 이내일지라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임신마다 맞으라는 지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의문점이 해결되셨나요? 그리고 임신 중 100일의 예방접종을 요약해 볼게요. 그러면 매 임신마다 접종한다. 임신 27에서 36주 사이에 접종한다. 저는 좀 제가 외우기 쉽게 대략 임신부들, 제가 이렇게 산정관리를 해주는 임신부들을 30주가 되면 꼭 100일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맞으실지 안 맞으실지 선택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임신부님들께서 제 설명을 듣고는 맞는 편이세요. 근데 어쨌든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임신부들께서도 제 설명을 듣고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죠. 이 시기에 접종을 못했으면
출산 후 바로 이렇게 접종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접종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신생아와 접촉하는 가족이 적어도 출산 2주 전에 맞으면 신생아 100일에 더 도움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그 100일의 접종 예방접종의 그 개념은 바뀌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아기에게 직접 임신부가 방어 항체를 전달해서 직접 방어력을 가지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밀접한 접촉을 하는 가족들에게 예방시켜서 간접 그 전파를 예방하는 뭐 그런 이중작용을 위해서 가족들도 맞는 게 좋긴 하겠죠. 뭐 좀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댓글 의문 3. 100일의 접종 병원 상술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의문 제목을 보면서 아까 뭐 유쾌하지 않았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100일의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사실 이제 임신부들이 임신 중에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뭐 이걸 꼭 맞아도 될까? 혹시 병원에서 뭐 돈 벌려고 이렇게 맞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는 게 좀 당연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기야 이런 제목들을 보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00일 예방접종 왜 맞아야 되는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 강의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접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접종의 종류, 그러니까 주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스트릭스와 아다셀이라는 주사가 있는데 그런 주사에 대해서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래서 그 주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